명상 수련을 한다고 하면서 앉아서 호흡 수련하다가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폐질환 죽는 사람들이 부식이 있습니다.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 횡격막이 굳어버리면서 폐 기능이 약해져서 결국은 폐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횡격막 트레이닝을 한번 오늘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들숨이 아니라 뭘까요? 낮숨이다. 그 호흡에 대해서 또 호흡과 관련되어서 사람의 건강과 그 다음에 신체의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좀 정리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말에서는 과거에는 숨이라고 했죠. 숨을 쉰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숨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면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음식을 안 먹고는 며칠 살 수 있을까요? 예?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기간. 예? 오, 3일. 아마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예수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구속되기 전에 마지막에 산에 가서 기도하죠. 교회 나가시는 분들, 예. 며칠간 했습니까? 40일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40일 했다는 겁니다. 생리학적으로도 42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호흡과 신체의 생리학적, 명상적 관계를 하면서 이제 음식을 안 먹었을 때 신체에 변화하는 부분들.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3대 영양소라고 그러죠. 뭡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세 개가 실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입니다. 그럼 어떠한 에너지를 쓸 것인가에 따라서 신체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쓸 것인가, 탄수화물을 흡수해서 쓸 것인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쓸 것인가에 따라서 신체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결국은 음식을 안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몸속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그걸 포도당으로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포도당은 실질적으로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의 연료 같습니다. 연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40일 동안 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는 것은 5분을 넘으면 죽습니다. 내색 없어 갑니다. 물론 해녀들 같은 경우는 뭐 더 길게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호흡이 긴 동물일수록 수명이 길고요. 호흡이 짧은 동물일수록 일찍 죽습니다. 성질도 더러워요. 토끼가 호흡을 보면 이런다. 호흡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 놓고 있는 걸 누가 보면 물어 죽여버립니다. 성질이 못됐죠. 그런데 호흡이 긴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자라 같은 것들은 한 호흡을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뭐냐면은 모공 호흡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모공 호흡을 태출을 통해서 호흡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양수 속에서 이 모공이란 구멍이라고 그러죠.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숨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모공이 열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 숨을 어떻게 쉴 것인가, 이 숨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또 여러분들하고 깊게 할 겁니다. 오늘은 실제로 너무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짜증나요. 실제적으로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부분만 설명만 해드리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흡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고 실제로 거기서 뭐냐면은 호흡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생리적 현상이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 몸의 신경 중에 자율신경계라고 있습니다. 이 숨을 쉰다든지 안 그러면은 위장이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놀랄 때 갑자기 하고 이렇게 수축시키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방어적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율신경인데 이 자율신경을 컨트롤하는 것이 호흡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라고 우리가 막 항진시키는, 흥분하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숨을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강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뭐냐? 이완신경이에요. 우리 긴장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수축과 이완이라는 부분들을 이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 호흡이 자율신경계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운동신경계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숨 쉴 때 가만히 계시면 숨 쉬죠? 숨 쉬고 계십니다. 그죠? 만약 숨을 가만히 내가 숨 쉬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숨을 쉬게 되는 것이 자율신경계거든요. 그 사람에 따라서 보통 한 3.5초 정도, 2.5초에서 3.5초 정도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2.5초에 이루어지고
3.5초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게끔 하는데 조금 건강한 사람들이 한 가만히 숨 쉴 때 3.5초 정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2.5초 정도.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뭐냐면 한 2초에 한 들숨 날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호흡이 긴 사람들은 이 신체의 근육이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긴장돼서 몸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구 시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빠른 시간에 뭐가 되냐면 긴장도가 향상되면서 피로가 높아지게 되고 운동신경이 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또 자율신경계 말고도 이 운동신경계도 관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숨을 들이쉬고 싶을 땐 들이쉬고 내쉬고 싶을 땐 내쉴 수 있죠. 양쪽 다 우리 인체의 기능 중에 호흡만큼만 뭐냐면 자율신경계와 운동신경계에 같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서양 막론하고 스포츠 의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거에 수련하는 수련 집단에서도 수천 년의 역사를 주고 이 호흡이 핵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만 잘 컨트롤해도 뭐냐? 사람의 어지간한 질환들은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호흡을 우리가 오늘 조금 해보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흡에서 들숨과 날숨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1대1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대1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호흡을 해야 되느냐? 가슴으로 숨을 쉴 것인가? 안 그러면 배로 숨을 쉴 것인가? 안 그러면 발끝으로 숨을 쉴 것인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생리학적인 인체 기능학적으로 봤을 때 호흡을 우리가 가장 건강한 호흡을 어떤 호흡이라 하냐면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복식호흡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복식호흡을 제대로 해야만이 그 다음에 명상의 집중호흡이든 단전호흡이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식호흡은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줄 때 여러분들이라면 아기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숨 쉴 때 보면 배가 오르락 나르락 합니다. 네. 배우지도 않았는데 복식호흡을 하도록 신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느 시점부터 놀래거나 긴장하거나 여러 가지 이 조건에 의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놀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머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어머야 이렇게 하죠. 이 가슴으로 숨 쉬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복식호흡이 흉식호흡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복식호흡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폐의 3분의 2 정도를 씁니다. 폐 흡하의 3분의 2 정도를 쓰는데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 3분의 1밖에 안 쓰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복식호흡이 훈련된 사람과 복식호흡이 훈련되어 흉식호흡으로 간 사람의 산소 공급량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는 피로도가 빨리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명상법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번에 발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복식호흡을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식호흡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걸 행경막 호흡이라고 합니다. 행경막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우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배와 흉도를 나누어주는 경계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행경막이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되죠. 숨을 내쉬면 다시 올라가면서 폐에 있는 것을 내보내야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행경막이 어떻게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행경막을 풀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가슴만 쪼이고 폐만 막 쪼여서 나중에 병이 듭니다. 일부 사람들이 일찍 죽는 사람들 중에 명상 수련을 한다고 하면서 앉아서 호흡 수련을 하다가 폐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폐질환 죽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호흡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정자법을 해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 행경막이 굳어버리면서 폐 기능이 약해져서 결국은 폐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식호흡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경막을 풀어야 됩니다. 행경막 트레이닝을 한번 오늘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허리를 기대지 말고 이렇게 그냥 앉으십시오. 앉은 상태에서 이 부분, 행경막 사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좀 푸세요. 이렇게. 갈비뼈 있죠? 갈비뼈 밑에. 한번 따끈하게 좀 풀어보세요. 여기에 행경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탁탁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은 이 행경막이 굳어있다는 얘기죠. 누끌이 굳어있다. 누끌이 굳어있으면은 숨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계속 문지르세요. 문지르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올까요? 내쉬면서 나올까요? 들이마시면 나오죠? 그럼 죽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뭘까요? 양수 속에 있습니다. 그죠? 코 속에, 이 공 속에
그러니까 숨구멍은 다 닫아놨습니다. 큰 구멍들은. 어디가 양수도 닫혔는데 이 모공만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코 속에, 입 속에 있는 양수를 그대로 들이마시면 어디로 들어가요? 예, 기관지로 들어가서 폐를 다 녹여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애기가 나오면 뭡니까? 안 울죠? 야! 하면서 폐 속에 있는 장기가 그래서 내뱉어야 되는데, 내뱉으면 코 속에 있는 물고기 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애가 안 울어.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들고 엉덩이 때리죠, 그죠? 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라고. 그때, 웁니다. 근데 울 때 어떻게 해? 소리가 큰 친구하고 작은 친구하고, 옛날에 소리 크면 죽어 장군 났네? 장군감이네? 이런 얘기 하죠. 폐에 잔기량이 많아. 폐활량이 크다. 이 공장을 기가 막히게 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울 때 소리가 큰 친구들이, 소리통이 큰 친구들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들숨이 아니라 뭘까요? 낮습니다. 입으로 내실 거예요. 원래는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시는 건데, 이건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달 정도만 하시면 여기가 부들부들하게 돼가지고 숨 내쉬기 잘 될 겁니다. 먼저 여기를 생각을 하십시오. 이 배를 여기 등까지 당긴다, 이렇게. 그래서 숨을 내쉴 때, 후, 하면서, 후, 어디까지 내뱉을까요? 저 인데까지. 바람이 오게, 후, 계속 내뱉어요. 배를 당기면서. 다시 놓으시고.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그죠? 들이마시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들어가는 것은 나가면 뭘까요? 나가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랍니까? 돈도 써야 들어오니라 그러죠. 그죠? 똑같습니다. 세상 이치가. 나가야 들어옵니다. 태어날 때도 내뱉어야 들어오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숨이 뭐다? 생입니다. 들숨은 죽음이에요. 막 들이마시려고 그러면 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뱉는 것을 크게 하되, 자, 보세요. 쭉 해보세요. 한 번 더. 후, 소리 넣어도 됩니다. 소리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냥 보세요. 후, 그래서 1초 정도 멈춰주세요. 그 다음, 여기를 넣습니다. 넣으면 들어와요. 그죠? 네. 너무 크게 들이마실 거 없습니다.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뱉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을 쭉, 내뱉는 거 어떻게 한다? 입으로. 후, 내뱉고, 들이마실 때는 입으로 들이마시면 안 돼요. 호흡은 들어가는 것은 코로 들이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만들 때 외부에 있는 이물질도 다 걸러서 폐로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숨은 되도록이면 코로 해라. 그래서 날숨을 입으로 해도 됩니다. 말할 때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그냥 몇 초 정도로 한 5초 정도 내쉬고 1초 멈췄다가 배를 탁 놓습니다. 예. 놓을 때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시작. 땡겨서 올려. 넣으세요. 다 놓치고 천천히 놓으세요. 네, 천천히. 횡격막을 쭉 당기세요. 이 명치가 막 당겨 올라가도록. 네, 당겨 올라가도록. 예, 놔보세요. 네, 숨 들어갑니까? 힘 빼세요. 후, 예, 놓습니다. 들어가신다. 이게 횡격막이 쫙 당겨 올라가요. 예, 올라갔다 내려오게. 기대지 마시고, 앉아서. 기대지 마시고. 내쉴 때 배가 당겨야지. 더 당겨, 여기 당기세요. 최대한 당기세요. 놔보세요. 여기 놓으면 됩니다. 편하게 계셔보세요. 여기. 힘 빼세요. 여기 힘 빼세요. 네, 힘 빼세요. 가만히. 가만 숨 못 빼세요. 놓고 계시라는 거. 네, 놓으시라고. 네. 힘 빼. 와. 네, 다시. 네, 놓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네, 나오잖아. 이 나와야 돼요. 예, 여기 생기면 쫙 당기는 겁니다. 예. 네, 해보세요. 놓으세요. 들어가야 됩니다. 좀 이렇게. 자, 숨을 입으로 내뱉으세요. 입으로 내뱉으세요. 땡기, 놓으세요. 너무 들어가야 돼. 자, 힘 빼보세요. 힘 빼보세요. 힘 빼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한테 맡겨놓고 계세요. 나오게 놔두세요. 이렇게, 이게 호흡이에요. 배가 땡기시면 숨이 나와야 돼. 땡겨보세요. 후. 예. 예? 황제 생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호흡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숨 들이마시는데 배가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역호흡이라고 해서 다리를 들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는 역호흡이 잔치로 되는 겁니다. 그게 되다 보니 여기가 굳어버린 거거든요. 이 호흡을 하루에 얼마 정도? 어지러운 거는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빨리 한 것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호흡 수련 중에 이 중에
이런 호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신체를 단련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는 좀 단련시키는 게 아니고 횡격막을 풀어주는 훈련을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요 방법을 이제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씩만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이 횡격막이 풀리고 나면 그 다음 탑재를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서 뭐냐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메일로 한 달 정도 하겠다는 오늘 세워야 됩니다. 예, 오늘 세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집중법, 호흡하고 상관없이 집중법인데요. 요거는 수식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 심리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불안 상태, 또 병이 있거나 또 저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이 호흡을 집중을 통해서 기초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다음 수련생들 가르쳤을 때 굉장히 효과가 큰 겁니다. 그 대신 자기하고 약속을 해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타협이 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속, 나는 이것을 어떻게 요 수식관을 할 때 나하고 타협을 하지 않겠다. 오늘 타협하지 않겠다. 오늘 세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를 가면서 이 숫자 개념이 플러스 개념입니다. 1 더하기 1, 2, 3, 4. 이게 플러스 개념인데, 마이너스 개념으로 0까지 거꾸로 세 내려갑니다. 쉬울 것 같죠?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 대신 내가 한다 하면, 뭐 앉아서 해도 되고, 잠자기 전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1000에서 999, 998, 997, 996, 말로 하는 게 속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다 보면, 이 잡생각이라는 놈은 마귀라 그래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저는 자꾸 방해를 해. 하지마, 방해를 해. 이 방해하는 놈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777 했나? 776 했나? 헷갈리죠? 776 했을 거야. 이 타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다시, 1000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내려가는데 아깝잖아. 아깝다. 평생을 하면 되는 거다. 나중에 치매 걸려요? 치매 걸리는 거 방지도 이 부분입니다. 요 근래 이제 치매에 관련된 건 제가 새로 하나 발견했는데, 장 기능이 좋아지면 치매가 줄어들더라.